그런데 남편과 친구 정미가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고 있더군요. 너무 당황한 저는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여전히 손을 잡고 있는 광경을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고 사지가 떨려왔지만 지금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사이인지 바로 알아야 해서 남편의 커피가 나오기 전에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짓이야? 테이블 밑으로 왜 손을 잡고 있냐고? 그러자 정미가 대답하더군요. 어머, 들켰네? 아이고 어쩜 좋아. 자기야, 우리 걸려버렸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미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오늘 우리 사이 말하려고 온 거잖아. 벌써 걸렸으니 말하기 쉬워지겠네. 뭐라고? 지금 두 사람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바람 피우는 걸 광고하겠다고? 당신 나를 등신으로 아는 거야? 여보, 흥분하지 말고 앉아. 앉아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저는 기가 막혀 얼음이 가득한 커피를 남편 얼굴과 정미 면상에 들이부었습니다. 이 짐승 같은 것들! 당신 나랑 연애 6년, 결혼 5년, 합쳐서 11년이라고. 그런데 바람을 피운 거야? 그리고 김정미, 너는 친구라는 년이 내 남편을 꼬시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잠시 후 얼굴에 묻은 커피를 닦아낸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년이나 살았으니까 바람을 피운 거지. 야, 너도 눈이 있으면 봐라. 이렇게 예쁜 정미를 가만히 둘 수 있겠냐? 이런 미인을 다른 놈한테 소개해주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내가 이 여자 차지했어. 그이는 정미에게 콩깍지가 씌었는지 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미에게 왜 이런 미친 짓을 벌였냐고 물었더니 그 더러운 입으로 대답했죠. 수미야, 너 기억 안 나? 너 고등학교 때 박민식이랑 사귀었었지?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랑 말이야. 내가 그때 너라는 년을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해왔는지 알아? 내 걸 빼앗은 년한테 똑같이 남자 빼앗은 거야. 난 받은 건 꼭 돌려주는 사람이거든. 고2 때 한반이었던 박민식? 난 네가 걔를 좋아하는지도 몰랐다고. 그리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내가 걔랑 사귀었다고 이 미친 짓을 벌인 거라고? 너한테는 별거 아니겠지만 난 오랫동안 힘들었어. 내가 성형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너 때문이었어. 얼굴 좀 반반하다고 남자들의 모든 관심을 차지하는 네가 꼴보기 싫었다고. 뭐 어쨌든 나도 너의 것을 빼앗으려고 잠시 바람을 피우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우린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내 뱃속에는 치승씨의 아이가 자라고 있어. 벌써 4주나 됐다더라.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임신이라뇨. 전 그 말을 듣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조곤조곤 말하더군요.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이혼해야지. 여보, 괜히 소송하지 마. 내가 위자료는 두둑하게 줄 테니까 조용히 도장 찍고 헤어지자. 뭐? 고작 한다는 말이 위자료야? 나한테 미안한 감정은 아예 없는 거야? 여보, 원래 사랑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게 나한테 왜 정미를 소개했어? 난 정미 처음 본 날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고. 이 모든 건 당신이 시작한 거니까 조용히 받아들여. 여전히 제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될 것 같아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을 갈기고 정미의 면상도 사정없이 갈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얼굴에 손을 대더군요. 저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야, 위자료 준다는데 왜 손 찍어물 해? 야, 그리고 나만 때리면 되지 왜 임산부를 때리고 지랄이야? 이거 아주 무식한 년이 따로 없구만. 당신 친정에 가 있어. 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소송으로 받는 것보다 많이 줄 테니까 조용히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저는 남편에게 맞은 게 너무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년놈이 팔짱을 끼고 나가는 걸 바닥에 쓰러진 채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카페 손님들의 도움으로 겨우 몸을 일으켰고 친정에 돌아갔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나가시려고 했는데
엄마와 제가 겨우 말려서 큰 일을 막았습니다.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이혼 소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퀵으로 남편에게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거야? 야, 수미야, 내가 10억 줄 테니까 조용히 끝내자. 너 이렇게 싸워봐야 끼케야 3억밖에 못 받아. 내가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다고. 3배 넘는 돈 줄 테니까 그냥 합의로 가자. 그이의 말을 들어보니 어차피 소송으로 가봐야 복수가 되는 게 아니었으니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10억의 큰 돈을 받고 훗날 복수를 계획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복수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10억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한 뒤 다시 홀로 서게 됐어요. 새로운 거처를 구하고 병원도 옮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음이 힘들어서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직 복수를 하지 못했으니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 보니 화가 난 마음이 조금 가라앉더군요. 입맛도 돌아와서 하루 3끼 다 챙겨 먹고 야식까지 먹고 잠에 들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러 9개월이 지났는데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더군요. 바로 복수의 기회 말이죠. 제가 옮긴 병원이 산부인과였는데 산모 중 하나가 남편의 상간녀인 친구 김정미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미에게 저라는 걸 들키지 않았어요. 정미가 낳은 아들이 신생아실에 있었는데 아기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더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밝힐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산모인 정미와 아기가 있는 병실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와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구경했는데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제가 5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으니 상간녀의 아이가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예뻐 보였을 겁니다. 며칠 동안 몰래 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이제 때가 왔다고 느껴져서 복수의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답니다. 세 사람과 아이가 있는 병실에 들어갔더니 저를 주목하며 무슨 일로 왔냐고 묻길래 저는 마스크를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님, 여보, 그리고 정미야, 오랜만이야. 제 얼굴을 보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고 상간녀인 정미는 피식하고 비웃더군요. 수미야, 너 여기서 일했구나. 너도 참 강심장이다. 내가 이 병원에서 네 전남편 아기를 낳았는데 계속 있고 싶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 병실에 와서 얼굴 까고 뭐 하자는 거야?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할 말 있지. 정미야, 너 참 당당하다. 그런데 곧 너의 재수없는 그 표정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얼굴로 바뀔 거야. 뭐라고? 지 남편 간수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 년이 어디 와서 큰 소리야? 정미가 소리치자 시어머니가 말리더군요. 예, 산모가 그렇게 화내면 안 된다. 처녀는 내가 쫓아낼 테니 넌 모유 수유나 하거라. 애기한테 좋은 모유를 주려면 나쁜 감정을 만들어서는 안 돼. 그러더니 저를 향해 뺨을 날리려고 손을 날렸지만 제가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머님, 아직 제 말 듣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꺼내는 히든카드 보시면 제가 아닌 저 상간녀의 뺨을 날릴걸요? 이년이 뭐라는 거야? 너 왜 우리한테 행패를 부리는 거야? 위자료 두둑하게 받았으면 닥치고 살아야지. 그리고 우릴 봤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되잖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한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손자 차트 아니냐? 그런데 이게 어쨌다는 거야? 이제부터 말해볼게요. 정미야, 너 예전에 나랑 헌혈했던 거 기억나? 우리 둘이 놀다가 길거리에서 헌혈하라고 홍보하길래 들어가서 피 뽑고 나왔잖아. 그때 네 혈액형이 O형이라고 했지. 네 남편도 O형인데 재밌다. 네 아들은 B형이야. 제가 희죽거리며 혈액형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야? O형 사이에서 B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냐? 라며 묻더군요. 그래서 설명해줬습니다.
간혹 가다가 있긴 해요. 봄베이 O형이라는 혈액을 가졌으면 B형을 낳을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혈액을 가진 사람은 0.4%예요. 희귀 혈액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들이나 저 상간녀는 평범한 O형이에요. 고로 B형 자녀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거친 숨소리를 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며느리가 다른 놈의 자식을 낳았을 리 없다고. 아이고, 가슴이 너무 아프네. 어머님, 남의 핏줄 데려다 키우시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어디까지나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해보시던가요. 어차피 어머님 분자는 절대 아닐 겁니다. 저 간호사라는 거 아시죠? 그러자 남편은 넋이 나간 얼굴로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고 상간녀는 눈깔이 뒤집혀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려나!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 아들은 분명히 치승씨 아들이야. 네가 지금 복수하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거지. 내가 미쳤다고 거짓말을 하겠니? 그렇게 되면 난 간호사 옷을 벗어야 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이 빌어먹을 년, 한마디만 더 해봐. 그 입 찢어버릴 테니까. 바람나 결혼한 년이 또 바람을 피워서 딴 놈 자식을 낳아버렸네? 닥치지 못해? 너 가만 안 둬? 상간녀가 제 뺨을 갈기려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먼저 상간녀의 뺨을 날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양뺨을 번갈아가면서 갈겨대더군요. 두 모자는 제 말을 믿고 상간녀를 응징했답니다. 인연이 임신했다 해서 내 아들 이혼시키고 며느리로 들였더니 감히 딴 놈의 자식을 낳아? 이거 사기 결혼이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 호통에 이어 전 남편이 고함을 질렀어요. 야 김정미, 난 너 때문에 수미한테 10억 주고 이혼했어. 피 같은 돈을 쏟아붓고 이혼했다고. 그런데 이딴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이 쓰레기년아, 너 같은 년은 더 쳐맞아야 해. 두 모자는 계속해서 상간녀를 개패듯이 패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깔깔거리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인 친구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진 모르지만 제 복수의 시작이 됐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다음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 모자는 병원에서 제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더군요. 제가 일부러 동료 간호사에게 알려주라고 귀뜸을 해줬답니다. 저를 찾아온 시어머니가 살가운 말투로 말을 해서 소름이 돋았답니다. 우리 새애기 수미야, 너 아니었으면 깜빡 속고 넘어갔을 거다. 너무 고맙다. 너 오늘 이렇게 한 거 아직 치승이를 잊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럼 너희 둘이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냐? 치승아, 얼른 수미한테 사과부터 해라. 남편은 예전에 저를 사랑했던 모습으로 돌아와 있더군요. 이제야 상간녀에게 꽂혔던 사랑의 화살이 뽑힌 모양이었죠. 수미야, 내가 잘못했어. 그 잡년한테 홀려버려서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진심으로 미안해. 수미야, 염치 없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사실 당신하고 이혼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 게다가 당신이 보고 싶어서 여러 날을 힘들게 보냈다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를 되찾고 싶었나 봅니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게 확실해 보였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희죽거리며 대답해줬습니다. 그렇게 미안하면 꿇어. 어머님도 같이 꿇으세요. 그리고 빌어보세요. 제 마음을 얻고 싶다면 진심으로 사죄해보라고요. 못하시겠으면 그냥 나가세요. 새애기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구나. 그래, 이제 내 아들을 거둬줄 사람은 너뿐이니까 내가 무릎 꿇으마. 치승아, 얼른 꿇어라. 그러자 전 남편은 군소리하지 않고 무릎을 꿇더군요. 이렇게 제 말을 잘 들어주는 걸 보니 진심으로 절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1년 전에 받았어야 하는 사과를 이제야 받게 되니 승리의 쾌감이 들었습니다. 두 모자는 두 손을 싹싹 빌며 다시 한 가족이 돼보자고 하더군요.
특히 남편은 저를 잊지 못한 게 진심이라며 꼭 저와 재결합을 하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답 대신 양손을 들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뺨을 번갈아 가면서 날리기 시작했답니다. 제 손이 시뻘겋게 부어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갈겨버렸죠. 그러자 두 사람은 이제 화가 풀렸느냐며 그럼 다시 받아달라고 말하더군요. 이에 저는 정신 차리라고 베란다에 있던 호스에 물을 들고 가져와 전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꺼져 이 개같은 짐승들아. 바람 피우고 떳떳하게 이혼하자고 한 이놈들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고. 내가 당신 망하라고 고사를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시 합치자고. 내가 돌았냐? 너 같은 쓰레기를 다시 받아주게? 그리고 어머님도 똑같습니다. 상간녀가 임신했다고 곧바로 등 돌려버리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에요? 그때 저한테 사과라도 한마디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 말종의 짐승이니 제대로 응징 받으세요. 거실 바닥에 물바다가 되자 두 모자는 주랭랑을 치며 현관을 나서더군요. 그렇게 상간녀와 전남편, 시어머니까지 시원하게 응징해줬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늘의 뜻대로 일어나는 게 진짜 복수였죠. 상간녀인 김정민은 남의 자식을 낳아 이혼을 당했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전남편에게 물어주고 말이죠. 가진 돈이 얼마 있지 않아서 거의 전 재산을 탕진했다네요. 그래서 정민은 친정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집안의 망신이라며 외면당하고 말았답니다.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고 정미가 부끄러웠는지 내쫓았다네요. 이에 정민은 오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서 미혼모 센터에 들어가 지내게 됐습니다.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제 가슴을 찢어 밝힌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됐죠. 다음으로 전남편은 그새 다른 여자를 꼬셔서 결혼을 앞두게 됐답니다. 정말 대단한 놈이긴 합니다만 결혼 상대자가 만만치 않은 여자였어요. 돌싱인 의사였는데 결혼 조건으로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결혼 상대자에게 줬는데 어찌된 일인지 곧바로 사라지고 말았대요. 알고 보니 의사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기꾼한테 걸린 거였죠. 이후 남편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돈을 빼돌리는 짓을 하기도 했고 거래처에 뇌물을 요구해서 많은 돈을 받았답니다. 그러자 다른 거래처 사장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고발을 하자 검찰이 나서서 조사를 했고 횡령과 뇌물 수수를 밝혀냈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은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됐고 회사는 공중분해가 돼 증발하고 말았어요. 한편 며느리도 잃고 손자도 잃고 아들까지 잃은 시어머니는 가진 돈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홀로 지낼 곳으로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고물을 주우러 다니고 폐지를 주워 다니며 하루 종일 일해야 했답니다. 저를 엿먹인 세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개박살, 아니 초전박살이 나고 말았네요. 이 정도면 제 복수가 제대로 성공한 거 맞죠? 저는 이듬해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남자 간호사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 연애한다고 사랑이 깊지 않다는 걸 전 남편을 보고 알았으니 아주 짧은 연애를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답니다. 저와 지금의 남편은 일하는 병원이 같아서 같이 일을 했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람을 피울래야 절대 피울 수 없는 조건이었죠. 물론 남편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 결혼을 결정하긴 했답니다. 신혼을 석 달 정도 지나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의 저는 임신 5주차예요. 왜 아이가 이제야 생겼는지 알 것도 같아요. 하늘이 전 남편과 인연이 아니어서 내려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으며 앞으로의 제 인생은 계속 행복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의 아팠던 순간과 통쾌한 복수전까지 모두 써봤네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항상 깃들길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